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1대 총선 부산은 우째 대노 시간입니다. 아유, 참, 사실 오늘 4시에 딱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니요, 방송 여건도 좀 약간 좀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또 사실 여기 두 분 교수님이 또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도 이제 또 본 수업부터 시작하시고 하는 일정이 조금 저희 안 맞아갖고 약간 늦게 시작하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도 어쨌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줄이고 오겠습니다. 근데 참 두 분 되게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전주에 전재수 박민식 그 의원 그 후보들 하고 지난주에는 또 저기 선대위원장 분들 이제 모시고 했는데 이게 후보들하고 같이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쫄이가지고 기가 세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확실히. 그리고 우리 민 사장님 수척해지셨어? 확실히 좋은 소식 아니야? 진행하는데 재미없었어요. 정치인들 별로 재미없어요. 농담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진중하신데다가 뼈 있는 말만 하고 하니까. 그럼 보시는 분들 내가 중간에서 잘난 거 어쩔 줄 몰라갖고 뭐 쫄아갖고. 또 혹시나 또 편파 또 시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머리를 막 그래서 순간순간 막 이게 막 무슨 계산한다고 없어 시급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도 우리 그 교수님들 나와 계셔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얼굴 편하셔. 이거 좀 뭐 그 약간 좀 멈춘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오네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맞나? 자,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오늘도 부경대학교 차정훈 교수님하고 우리 경성대학교 조경근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엑기스를 팍팍 뽑아가지고, 좋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뭐 또 얘기 길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니까. 죄송합니다. 편집하면 되죠. 자, 일단은 우리, 안 계신 동안에 26, 27 양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76명이 등록을 했다가 오늘 이제 중요한 날이었던 게 투표 용지에 이제 이름이 인쇄되는 날인데. 오늘이구나. 네, 오늘이구나. 심각한 날이네.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우려고 오늘 지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 그걸 못 하신 분도 있고 한데, 부산에서도 근데 원래는 76명이 27일까지 등록하셨다가 2명이 사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74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쭉 한번 각 지역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번에는 동영상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충실하다, 충실해.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북강서 각 지역구입니다. 네 번째 리턴 매치. 와우. 전재수 또 우리 박민식 요 두 후보군이 이 리턴 매치를 치르는 지역구죠. 관심이 좀 가늡니다. 이게 뭐 최대의 이런 지역구. 그리고 여기 명지 신도시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북강서 그렇죠. 여기는 최지은 후보하고 또 미래통합당 김도읍 우리 후보가 이제 매칭을 했는데 팩이냐 관록이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른 번째 이우영 이런 분들 강행길 김호성 이런 무소속 후보분들도 나오시고 남구갑입니다. 여기는 공직 2인자들의 정책 대결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강준석 전 해부 차관 또 박수영 또 경기도 구지사 두 분 붙고요. 또 메트로시티는 남구 을이죠. 여기도 관심적입니다. 두 현역 의원 박재호, 이현주 두 현역 의원이 이제 붙으시는데 요 부분도 아까 남구갑에도 근데 현정길 또 김은진 이런 또 후보들 나오기 때문에 관심 갑니다. 또 중영도 그렇죠. 영도대교 영도대 여기도 이제 김비호 홍보승이 이제 이 후보가 공천 험지라고 불릴 정도로 뚫고 들어와서 정창법 무소속 후보하고도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서동구 공동시장 여기도 이제 이재강 후보하고 안병길 후보 YC 지역구죠. 누가 돼도 지금 초선인데 관심이 갑니다. 여기도 김태수라고 이제 우리 공화당의 후보도 나오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또 김희정 의원이 없이 이제 공무원 표심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구인데 김혜영 이주환 후보가 또 박재용 미생당 후보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수영구를 또 준비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죠. 저 회사 보입니다. 우리서 강윤경, 전복민 이렇게 두 분이 붙으시는데 여기가 계속 보수 이제 구청장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보수 후보들이 다 지켰던 곳이라 어떻게 되는가. 배준현 미생당 후보도 나오셨고 또 금정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세현 후보가 이제 빠지면서 공천이 진행됐는데. 양당 모두 이제 공천이 막장으로 좀 흘렀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하이라이트가 끝났으니까 관심이 좀 가고요.
여기 동래구죠. 사직구장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현역 의원이 이진복 의원 빠지면서 그 박성현 또 김희곤 요 두 분이 이제 붙으시는데 새 주인 박지한 정의당 후보도 나오시고 또 진성호 무소속 후보도 나옵니다. 예. 여기는 또 이제 부산시민공원인 거 보니까 부산진구 갑. 그렇죠. 여기도 여야 부산 좌장이 대격돌하면서 관심 지역구인데 서병수 또 이렇게 김용춘 두 분하고 또 정근 무소속 후보에다가 노창동 또 노창동이 아니고 이제 정혜정 요 분이 나오셔서 또 관심이 좀 가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을은 그 예전에 김정수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그 이제 그분 그 이제 약사 출신의 삼선 의원까지 이제 부산진에서 을에 사셨는데 요 후회가 누가 될 것이냐? 이영진 후보는 약사 출신이고 이현승 후보는 또 삼선이 될 수 있어서 붙여봤고 해운대수욕장은 해운대구 갑이죠. 유영민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4년 만에 또 재대결을 펼치는데 여기도 이제 관심 지역입니다. 한근영 우리당 후보하고 우리공화당 후보하고 박주원 무소속 후보 나오고요. 여기는 또 해운대구 을 여기도 그 이제 초선 의원인 윤준호 의원하고 또 김미애 우리 여공 출신 변호사로 유명한데 요 두 분이 또 붙어서 좀 관심 지역구로 좀 분류가 됩니다. 사상입니다. 사상 공단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배재정, 장재원 이 두 분이 손수조 후보 없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를 놓고 탈환전, 수성전을 벌입니다. 여기는 그 이주천이라고 또 우리 공화당 후보도 나오고요. 여기는 대변항입니다. 기장군. 여기 이제 3파전 최태경, 정동만 이 여야 후보가 붙고 또 이제 김한선 전 53사단장까지 해가지고 초선 금배지를 향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사하구 갑입니다. 하단 어거리가 또 예쁘게 나오네요. 여기는 최인호, 김척수 또 리터매치죠. 지역구 관리 참 잘한다고 성평나신 밑바닥 민심 붙고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고 그리고 사하구 을은 이상호, 조경태 이제 그 둘이 또 이제 붙게 되는데 원조 친노 이 맞대결로 좀 유명한데 그 민중당의 김진주 또 하봉규 후보 우리도 공화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분은 또 부경대 교수분이라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준비가 했는데 예, 말을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자료 화면이 대단한 게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대표하는 지역을 정확하게 예, 저희가 딱 이게 사실 뉴스 하나 화면을 짜깁기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멋지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현실을 그대로 좀 정확하게 잘 반영해가지고 예. 뭐 저는 아무튼 이 부산이 참 그래도 18개 지역구가 있는데 대단히 좀 다양하구나. 근데 저는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부산이 참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조금 강세인 지역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의 어떤 지역주의를 좀 넘어서는 최근에 이제 선거 결과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 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당이 앞서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지역주의를 대단히 좀 혐오하는 그런 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그래도 저는 들어온 영상이 보면서 야, 정치도 저리 좀 멋지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우리 PK 중에서도 부산하면 우리가 왜 옛날에 지역 감정 이렇게 하면은 호남 대 영남 이를테면 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뭐 광주, 대구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융통성이 있는 지역이 부산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18개 지역구 중에서 6개를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데가 호남이나 이런 데 비하면 좀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또 대구 경북하고 부산하고 옛날에. 조금 지역주의의 정서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호남은 이제 워낙 강하게 이제 뭐 일당 독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부산은 저는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는 부산의 지역주의가 좀 더 강화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맹주정당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소속 바람이 자주 부는 데가 대구죠. 근데 부산 그 무소속 바람도 뭐 그때 친박 연대 빼고는 거의 뭐 무소속 바람이 없었을 정도로 특정 정당에 대한 몰아주기도 표심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부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소개해드린 부분 중에서 한 군데 빠졌습니다. 사실은 어디냐면 양산을 좀 저기 빼먹긴 했는데 이제 부산 MBC가 또 커버하는
그 지역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갖고 3월 23일부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 저희 그 20개 양산까지 포함해서 20개 지역구를 다 이제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계속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사갑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지역구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다 부산은 다 소개해드렸고 양산갑을은 이제 마지막 편으로 해서 오늘 방송이 되거든요. 예, 되는데 20개. 저희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양산갑을 뉴스를 미리 싹 빼가지고 오늘 나갈 건데 그 스포를 그럼 오늘 막 스포를 미리 막 이게 조금, 근데 우리 조금. 어차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제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리 딱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그 혹시 근데 음성도 나와요, 근데? 네. 그럼 한번 뉴스 좀 틀어주시죠. 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을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중심지로 하고 있는 PK 데가 지역 어디예요? 여야 세력 확장의 거점입니다. 나 입에 안 있네.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어차피 정기방송도 아니고 유튜브인데 뉴스도 막 편하게 평소 쓰던 부산말로 할게. 다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을입니다. 부산하고 경남, 울산, 그 서해 복판에 있는 PK에서 여야가 세력을 늘크는 그쯤이다 아닙니까? 그쯤. 양산시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이 10만 명 늘어가 35만을 넘기비갔고 지난 총선 때부터 갑하고 을로 나눠집니다 아닙니까? 중앙, 삼성, 강서동하고 상하북면, 원동, 또 물금읍 묘래갑이고 양주, 서창, 소주, 팽산, 덕계동하고 동면이 을 어디 빼면 데 없지. 어쨌든 그래가 이번 총선 민주당은 경남도지사 했던 김두관 후보가 짠 나타나비고 통합당은 지역을 억수로 빠삭하게 잘하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으로 맞불을 납비지. 김두관 후보는 불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하면서 PK 전체 선거판까지 이끌면서 차기 대권까지 넘본다고 한다 아닙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PK에서 많이 당선되는 게 이 메가시티 구상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경남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 후보는 시의원 2번, 시장 2번, 확실하게 지역 토백이다. 이거를 억수로 강조하면서 기무복항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8년 동안 양산시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께 양산 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살리자는 이런 부분만 확실히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정의당 권현일 후보는 대중교통공사 만들겠다 하면서 표심을 팍팍 파고들고 있지.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있고요. 또 이걸 양산 시민들과 함께 평등과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양산시 을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쭉 살게 될 터전이라 하는 상징성이 크갖고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을 건 승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양산시 갑도 한번 가볼게. 신도시가 조성돼갖고 부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억수로 와가 어찌 될란가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가 민주당 송인배 후보한테 3,000여 표 차로 근거에 이겼지. 이번에 민주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했던 이재영 후보가 나왔고 또 통합당은 재선 현역이다 아닙니까? 윤영석 후보가 3선에 도전한다는데 두 후보 모두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가 핵심 공약인데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노는 땅을 어찌할 건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양산시 갑은 PK 전체 선거 판세의 척도가 될 만큼 세리마 여야 간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기대하이소.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투리로 제가 한번 유튜브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근데 똑같은 내용의 표준어파는 오늘 밤 뉴스데스크 시간에 8시 20분에 나갑니다. 버전이 따로 있다니 대단하다. 여기 사실 빠진 후보들이 있습니다. 18개 지역구 다 소개하면서도 빠진 후보들이 있는데, 우리 국가혁명대단정당의 후보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한번 부산에 누가 뛰는지 한번 볼까요? 부산은 누가 뛰는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8개 선거구에 지금 74명이 입후보를 했으니까 4.1대1이더라고요. 4.1111111대1인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똑같이 18명씩 똑같고 18개.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7명입니다. 연재 빼고 다 냈습니다. 좀 관심 갑니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이 4명씩 다 냈고 그리고 민중당에서 원래 3명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이대진 후보라고 북강서 의뢰에 나오셨던 분이 이제 그 사임을 하시면 그 이제 후보에서 빠지시면서 2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권영영 후보라고 사갑에 나오셨던 친박신당 후보로 빠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배진이 됐는데 이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그 처음에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공탁금을 1,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사퇴를 하면 그 돈 어떻게 나가 물어봤는데 못 돌반답니다. 네, 본인이 죽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게 사실 1,500만 원을 좀 어쨌든 네. 날리시더라도 그 좀 이후에 선거에는 못 나오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신에 오늘까지는 빠지시는 분들이 투표용지에 이름은 나오는데 사퇴라고 찍혀서 나오고 오늘 이후로는 빈칸 그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단일화가 되더라도 네, 뭐 좀 단일화가 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 만약에 실수로 찍으시면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되니까 조금 그 주권 행사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사실 이거 성별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저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여성이 근데 많아졌죠. 이분이 약간 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게 정당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총 합해봐 6명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그게 대부분 문제야. 국가혁명배당금당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18.9%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평균적인 지금 그 뭡니까 여성 국회의원 비율하고 굉장히 근사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대부분 국회의원 이렇게 대표율이 한 4% 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많아지고 지난 20대는 정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4명인가 그렇게 그렇죠. 후보로 나와가지고 정말 없었나. 근데 이게 정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성 공천, 청년 공천은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묶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프랑스 좀 같은 해야죠. 경우에 저는 강제해야 이게 되는 정당 부분이 보조금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면 정당 보조금이 확 깎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도 이 기존 정치인에게 맡겨가지고는 청년하고 여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서 차라리 지난번 같은 그런 법 바꾸지 말고 여성과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을 그렇죠. 정계에 이 정당 보조금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지금도 네. 있긴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근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공보조항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요. 손 들고 그냥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또 그 누가 뛰노 두 번째 CG가 또 있는데 보시면은 직업별 좋다. 직업별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직업들입니다. 근데 네, 국회의원 네, 10명도 있는데 약간 좀 이게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하태경 의원하고 또 저기 그 연승원 자인 본인들이 국회의원이지만 또 정치인에 등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약간 교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국회의원 중에서는 또 뭐 사실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사항이지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연령별 이제 그 후보자들이 좀 관심이 가는데 30세 미만은 딱 한 명입니다. 예, 그 우리 공화당에 이제 해운대 갑에 출마하는 한근영 후보가 이제 유일하게 20대 후보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다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산의 국회의원 후보는 50대 남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이 딱 정해지는 그런 느낌. 예, 그건 좀 아쉬운 사실 좀 느낌이 듭니다. 요 시즌은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좀 더 다양한 우리 그 후보들이 직업군도 대표하고 연령도 대표하고 또 성별도 대표하고 이런 좀 그 제대로 인구 비례에 맞춘 이런 정치 참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대형인 거고 사실은 뭐 직접 민주주의 정치처럼 사실은 일정한 풀을 정해서 그냥 추첨해서 맡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활동이라는 게 사실 큰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 단위들을 좀 줄이고 그 정치 단위 안에서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뭐 풀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그냥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뽑아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용기와 양심만 있으면 누구든 정치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런 건데 뭐 저도 뭐 동의를 하고 근데 하나 재미나는 거는 직업별로 보면은요 약간 유행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좀 많았고, 그렇구나. 그다음 또 이제 교수들이 좀 많이 했다가 언론계가 많이 가다가 이제 요즘은 법조인들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냥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유행 타는 직원 있네. 직업 있네. 아, 그런 사실 저게 제가 근데 보면서 제가 좀 그래도 좀 그 세월의 어떤 바뀐 걸 느낀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18명 후보를 다 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불과 19대 그럼요.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16석 명을 냈고 심지어 18대 때는 11명밖에 못 냈어요. 그럴 거예요. 예. 진짜 후보를 못 내가지고 이제 되게 인물난이 허덕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인물이 좀 풍성해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긴 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별 후보자들 몇 면을 보면 아직도 좀 민주당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약하죠. 거죠. 그런데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도 어쨌든 경쟁이 되는 체제로 이제 그럼 그 자체가 또 지역 발전은 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맞아요. 좀 더 이런 것들이 후보군 자체가 경쟁되면 아무래도 그 본선에 올라가는 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뭐 서로 경쟁을 갖춘 인물들끼리 붙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뭐 그 과정에서 또 정치에 대한 좀 흥미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 사이에 또 보여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경쟁이 가장 좋은 겁니다. 경쟁이 있어요. 경쟁을 복원하는 게 민주정치가 가장 저는 중심적인 화두가 돼야 되죠. 공당도 이렇게 선거 때만 막 달려들어가지고 표 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평소 때도 이렇게 지역 선수들을 막 계속 키우고 그 선수들이 밑바닥 민심을 이제 훑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근데 신경 이제 써야 될 잘 것 안 같은데. 키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키우면 자기의 적이 되니까는 사실 현역의 국회의원들이 인물 키우는데 그렇죠. 이 포인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크기 전에 자를까 이거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걸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부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한국 정치가 분명히. 이게 사실 이게 유권자들의 지역구여야 되는데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대 정치인들이 없는 겁니다. 30대 심지어 20대 정치인들 그렇지만 프랑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있어야 서구를 됩니다.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고 그 엄청나게 지금 연령이 다운돼 가지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30세에도 총리가 나오고 그런 판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저는 여전히 한국 정치는 뭔가 큰 틀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 지금 현행의 헌법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꽉 묵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일반 그 우리 유권자 시민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 뭐 굳이 뭐 20, 30대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경험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다르게 보는 완전히 이유가 다르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미래적인 문제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하여서 60, 70대가 머리를 짜내봤자 관심도 없고 머리를 짜낼 수도 없어요. 결국은 30, 40대가 자기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육아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살갑게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60대가 앉아가지고서 말은 한다고 하지만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세대와 자기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요 두 분하고 저도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젊은 후보라 하기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우리 여전히 젊어 보이죠? 아니요 30대 후보 그 국회의원이 우리 이 두 분 강의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그래야겠어요. 키워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자 일단 한번 우리 또 브릿지 한번 보고 그래 오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21대 총선 부산은 우체대는 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번에 기다립시다. 예, 사실 이번에 근데 또 되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투표하러 가실 때 좀 헷갈립니다. 이게 투표용지가 2장인데 예전하고도 또 완전 다르거든요. 투표용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샘플 이거, 하나 갖고 오실 수 없나요? 샘플은 음지가 어쨌든 이겁니다. 예. 보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이제 그 투표용지가 2장인데 이게 지역구는 그 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이 2번, 민생당 3번, 4번, 5번은 사실 지역구 의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정당인
그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받아갔기 때문에 없고 6번은 정의당이고 이게 국회의원 5명 이상 되는 정당에게만 이렇게 이제 그 전국 통일 기호가 전국 어디 가는지 1, 2, 3, 6번이라고 정해진 기호가 주어지고 정의당은 6석이니까. 근데 그 밑에인 우리공화당이 이제 2석이거든요. 그리고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1석씩이기 때문에 요 이제 후보들하고 무소속은 그 당 기호하고 그 이제 그 비례 쪽에 있는 기호하고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빠지는 순서대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복잡하다. 네, 그래서 사실 그 7번이 그 비례에서는 우리공화당이지만 그 또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그 정의당 밑에 바로 나오면 우리공화당, 민중당 후보가 없으면 무소속이 7번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찍어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례대표도 좀 약간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1, 2번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을 내면서 본인들이 비례대표를 안 내다 보니까 민생당이 맨 2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찍을 때 첫 번째 칸은 다 같은 정당 아닌가, 뭐 두 번째 칸도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점을 좀 아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5번을 받았고 정의당이 6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그 전국통일기호에 주어진 대로 똑같고 우리공화당은 이제 2석이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1석씩 있는 5개 정당은 요건 이제 그 민중당하고 한국경제당은 20대 총선에 참여했거든요. 그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쳐주는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이야. 민중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은 민중당인데 우리 앞에 20대 총선 때는 민중연합당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0.61%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경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반 통일당 해가지고 친반기문 정당으로 해가지고 그때 20대 그 총선에 참여해서 0.04%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정해졌고 나머지는 10번, 11번, 12번은 그 20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번을 추첨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밑으로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이제 35개 정당이 좀 연결이 되는데. 근데 우리 저기 보면 비례정당 모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보면 이게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비례정당들입니다. 이야. 총 35개인데. 진짜 많네. 많죠. 이게 보면 민생당, 한국당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쭉 가면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근데 가나다 순이어야 되는데 왜 코리아가 열린민주당 뒤에 하고 가자 평화인권당. 영어 표기라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아봤더니 이게 가자 코리아당입니다. 가자. 네, 근데 이제 그 약칭으로 코리아를 써서 그렇지. 이게 본 명칭이 가자 코리아라서. 일부러 또 그랬네, 기업자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나다는 아자차카 카타파하 되기 때문에 코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평화인권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 환경당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가자가 붙으면 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붙였다는 뭐 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쨌든 본인 정당들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제일 윗번을 받으려면 차라리 가가당 뭐 이러면 윗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사투리로 뭐 가가 가시니. 근데 옛날에 있었던 당들이 참 많네요. 새누리당, 뭐 자유당. 예, 사실 그런 것 좀 약간 노리는 것도 사실 있겠죠. 근데 보면 그 당 정체성들이 좀 보입니다. 녹색당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일 거고, 그죠? 또 남북 통일당도 이제 통일 문제일 거고. 새벽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보면 충청의 미래당 이런 이제 충청도 관련된 당. 저런 거야 쉬운데 새벽당은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근면성실하게 지내잖아요. 제일 잘 나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몰라서. 이게 근데 보면 공보물이 없는 정당도 있고 아직은. 그리고 또 저 홈페이지가 없는 정당도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홈페이지가 없어요. 사실 맞아. 조금 그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례정당 35개가 다시 한번 그 비례정당 그 투표 용지가 어찌되는 한번 가보시고 이거 말고 용지 두 번째 그 위에 거. 이거 보면은 48.1cm입니다. 그래서 34.9cm 이상 되면은 이 투표 용지 분류기에 넣지를 못하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다 이제 확인해갖고 이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평소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릴 건데 20대 총선에서 7시 50분 개표가 걸려서 이제 오전 1시 50분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한 3시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는 그렇겠다고. 예, 아마 국가에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요래 봤고. 근데 사실 이제 두 분 교수님께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 두 분 교수님은 이번 총선을 어째 보시는가? 뭐가 이 사실 관전 포인트란 말이 잘 안 맞긴 하는데. 우리 유권자분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다 보시죠. 제가 사진 좀 바꿔봤습니다.
자, 21대 총선 부산은 뭐를 벗고 20대 얼굴. 이게 2004년도 사진이시더라고요. 아, 야, 2004년. 네. 16년 전. 16년 전. 아, 제가 누구? 학위 마치고 예, 막 들어갔을 때 누구시죠? 조경근의 픽! 이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두고 봐봤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당이 될 것인가, 또 PK 민주당 수성 가능성, 여론조사 얼마 만나 이렇게 이제 꼽아주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지금 뭐 우리가 부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거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죠? 수도권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하나의 당이 좀 유리한 걸로 나오지만 또 물밑 민심이 어떤가 해서 또 제1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권 현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거냐. 그래도 안정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아니면은 또 난리가 나고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이래 돼도 걱정 저래 돼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집권당 일당이 돼도 과연 이게 또 여야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요. 바뀌어지면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PK 민주당의 이제 6석 아닙니까? 그죠? 18석 중에서. 근데 이게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민주당이 자신이 붙은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아마 뭐 목표는 또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3석 정도 지키겠나라는 게 얼마 전까지 이야기였는데 뭔 소리 하노 6석도 넘어선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부산 민심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수도권 빼면은 사실은 바로메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까 양산 갑을까지 합치면 20개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다음 대선과 연계가 또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여론조사 얘기가 얼마나 요새 많습니까? 특히 이제 특정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 많이 나오고 아니고에 따라서 사실은 웬만한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분들이 이게 맞나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예. 하프를 찍어 꽂아주셨는데 부산을 갑으로 이제 예, 약간 뭐 선대위원장이라는 칭호도 갖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소위 한 분은 대권 잠정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그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 서병수 후보, 정건 후보인데 그런 점에서는 참 이게 앞으로 이게 저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에 얼마나 참 여야가 공이 엉망진창이었습니까? 한쪽이 좀 더 엉망진창이었지만은 제발 다음 총선부터는 공천 좀 산뜻하게 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20, 30대와 여성도 좀 많이 공천해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저곳이니까 과연 어떻게 민심이 움직일 거냐 하는 게 관심이 있죠. 사실 정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병수 후보를 되게 공격을 좀 하면서 나 존재감을 좀 부각하고 있는데 네. 또 역으로 또 저기 민생당의 또 정혜정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김영춘 후보한테는 약간 좀 그 단일화가 조금 이제 논의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해서 네. 그 부분은 좀 서로 이런 보완이 아마 되는 부분이라 좀 관심이 갑니다. 그 이제 요까지는 우리 조경 교수님의 픽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본지 한번 볼까요? 차즈건 무선은 뭐를 볼까? 이거 언제 찾습니까? 근데 진짜 이게 누굽니까? 야. 아니 대학원생이야 대학생이야 뭐야? 아니 저는 이거 한 2009년 정도에 찍은 2009년? 와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피부가 엄청 다르시네. 가버렸네.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운동 너무 좋아해서 그래. 햇볕 속에서. 너무 많이 태웠네. 예, 사실 이제 원래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찝어주셨는데 제가 좀 바꿔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4, 5, 6순위를 꼽아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어떻습니까? 비례성 정당 아까 얘기 좀 했고 그리고 네. 코로나19가 지금 사실 좀 네. 선거 이슈를 다 잡아먹는 큰 이슈기도 하고 네. 또 무소속도 부산 7명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그 후보만큼의 파괴력은 사실 없다 하더라도 이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은 아주 또 박빙의 승부가 네. 계속될 때는 그게 캐스팅 보스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단일화나 무소속 변수가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크겠냐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핫한 지역에서 굉장히 박빙으로 갈 때 무소속이나 뭐 이런 변수들이
있으면은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무소속 변수는 저는 좀 남아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재로는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지속되겠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틀에서의 어떤 선거의 경향을 바꾸는 표심의 방향을 바꾸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비례위성정당 저게 이제 표가 47석이지만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배분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저게 배분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일당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뭐 열린우리당이 아니죠 열린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시민당하고 어떻게 의석을 나눠 갔느냐도 향후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하고 연결해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 저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 핫플레이스로 북강석을 꼽아주셨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김도우 후보하고 이제 최지원 후보도 있고 이대진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또 이제 정의당의 이제 유용 후보 그리고 또 강행길 또 이제 그 김원성 후보까지 이제 후보가 좀 많은 곳이긴 한데 왜 하필로 꽂아주신 이유는? 저는 일단은 뭐 좀 충격적인 부분은 저는 평소에 이제 뭐 김도우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의정 활동도 잘하고 이래서 신망이 두터운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용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정말 신선한 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자꾸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판에 아주 극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분하고 그런 이제 행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행태죠. 자기가 한 말을 되돌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행태하고 그다음에 최지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9번째로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픽이 되면서 나온 신인이죠. 굉장히 신인 정치인이고 또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어떤 존재감을 가져온 그런 후보, 그러니까 젊은 후보와 그다음에 말을 좀 번복한 그런 기존의 현역하고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갈까. 특히 북강서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관점, 단순히 표의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김도우 의원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거기에서 자기 개인기를 다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의 거의 모든 선거들에서 사실은 부산의 평균적인 미래통합당의 그 득표율보다도 한 2-3%포인트는 항상 뒤쳐져서 나타났거든요. 민주당 표심이 훨씬 더 조금 평균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6회 지방선거만 빼고는 거의 다 그래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굉장히 민주당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친민주당적인 그런 표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 언론 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조사 결과가 정말 정확할까에 대한 그런 물음들도 남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저 결과는 저는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저 선거의 결과는 부산의 표심이 미래를 지향해 나갈 건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건가 저는 단적으로 그걸 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북강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북강서울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까 기성정치인데 신인 완전한 신인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대결인데 저는 꼭 저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걸 들으러 나가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가 연습과 연수와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잘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저 지역만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분명히 속에 있는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정치인으로서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 가지고 유권자들이 처음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하는 그런 걸 느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주워 들었어요. 저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북광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정당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저렇게 뽑아내는 저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밀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번에 사실 그 공약들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우스운 게 많거든요. 그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산시내 나온 그 사람들이 내놓은 공약에 액수를 합치니까 액수가 얼마냐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의 1년 예산의 2배예요. 부산에서 나온 공약 예산만.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서 정말 좋은 훌륭한 그 재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이 있다면 제발 정당들이 좀 미리미리 좀 해주기를 바란다. 공천의 과정을. 그런 생각을 했고 북광설은 사실은 관심의 대상이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저 차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누구나 이제 한쪽이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이제 새로운 바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 좋은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광설을 또 부산진 아까 그 갑의 우리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참 궁금해집니다. 일단 요쯤에서 한번 또 보고 오죠. 예, 조금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부산은 우찌대너. 을 보고 계십니다. 야, 훨씬 잘하시는. 갈수록 이게 뭐지 케미가 짝짝 맞고 있습니다. 이거 좋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정책 후 선거를 해야 된다. 후보자를 잘 보고 인물을 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요새 또 코로나 전국이라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러고 또 좀 편향된 정보만 좀 흐르는 면도 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방이라든가 네거티브 선거로 다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험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 그 보면은 저기 투표는 어찌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내일부터 당장 선상 투표가 시작됩니다. 왜 재외국 국민 투표는 오늘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사실 10일, 11일 양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요거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투표가 사전 투표도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앞으로 요 바로 그저께하고 어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사전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 주말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막 흡수를 열심히 했거든요. 완전 총력전을 벌였거든요. 막 그 지도부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막 두들 파고 난리 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어쨌든 사전 투표를 염두에 둔 특히나 PK 지역이 워낙에 이제 관심 지역이고 뜨거운 뭐 이런 경쟁지다 보니까 결전지다 보니까 그게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때 근데 가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안 되더라고요. 마스크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구나. 마스크 갖고 가시지 않으면은 앞에서 뭐 막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스크를 주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전 투표를 할 때 조금 이제 근데 어디서 하란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보물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그 검색을 해보면 사전 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그 자기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후보 공약하고 이 또 후보의 어떤 그 경력 사항들은 공보물로 이 집에도 오지만은 막 못 찾겠다, 막 빨리 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좀 뭐 이러시는 분들은 policy.nec.go.kr 들어가시면은 이게 사실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알림에 치면 됩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근데 되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공보물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공약. 그리고 이제 그 인물 검증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방금 우리 민 차장께서 그 투표 안내를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봤거든요. 그게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투표하실 겁니까? 를 물어봤는데 투표 의향 묻는 거. 진짜 나가서 투표할 겁니까? 물었는데 많이 하던데요.
역대 최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80%는 70몇% 나왔던데. 근데 그 전까지는 60%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60% 되면은 대개 한 5에서 7 정도 깎여가지고 실제 투표 참여가 있었는데. 그 역대 총선 보면 50몇 %씩 나왔거든요. 네,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제 기억에 이게 나이가 드니까 어쨌든 근데 73%인가 그랬어. 그랬는데 적어도 65%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역대 총선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높은 그 비율이 될 겁니다.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거든 아니면은 야당에 대한 어떤 거든 못 참겠다. 내가 가가지고 한 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많은 거는 상당히 난 다행이다. 제발 그래 주십사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나 아까 나이가 드니까라는 말씀인데 동의를 잘 못 하겠는 게 그 카카오톡 사진을 보면 애 그 프로필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손자. 늦둥이 만난 애들은 손자시더라고. 야 무슨 손자가 무슨 있어요. 아 그럼. 야 교수님 뭐 할아버지. 그럼요. 할배라 할 뻔했다. 할배지. 무슨 할아버지 소리 들으시겠더라고. 네. 와. 그래서 그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제발 바라고요. 정말 또 한편으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있고 그런데 그렇구나. 근데 또 그래서 15일 당장 어찌 될랑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하시면 좋죠.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 사실 근데 이게 근데 또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후보분들은 또 각 후보는 당도 그렇고 그 투표율 높아지면 또 자기한테 어찌달란가 뭐 유불리를 또 따지잖아요. 맞아요. 정치 공학이 참 그래서 슬픈 일입니다, 사실. 뭐. 그리고 아까 공약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전부 다 보내주셨는데 참 별별 유형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공약을 안 보내는 분이 있고 기자분에게 우리가 보도할 거다 그래도 공약을 못 만든 거지. 너무 늦게 공천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 기자분 여기 근처에 나와 계십니다. 예, 훌륭한 분이에요. 나중에 아주. 오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거기도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거를 10개 중에 6개가 반복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 만약에 본인이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 하는 중이고 연속하고 있으면 괄호에서 연속이라고 써라. 안 그러면은 뭐 저는 별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약만 디립다 내놓고 만약에 뺏겼다라고 하면 그 양반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참 문제고요. 근데 뭐 그런 공약만 보면 사실 똑같은 정당인데 싸우는 거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로 싸우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유권자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돈이란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정치에 마찬가지죠. 그 공약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나오신 후보분들도 보면 그래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깔치 뜯고 싸우는데 또 나중에 또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이러면 왜 났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보면 다들 넉살이 좋은 분들이야.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든 그 국회의원도 보면은 토목 정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주로 SOC 생활 정치가 아니라 거의 사회 간접자본 SOC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지하철 정치가 굉장히 많더라고. 또 많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토를 돌아다니 보면은요. 차 거의 안 다니는 4차선 도로가 굉장히 있어요. 돈을 어디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목 정치 또는 지하철 선거 이런 거 지향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거를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공약에다가. 네. 공부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국회의원 나온 양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연계예요. 미리미리 해가지고 지역을 훑고 연구하게 하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올 건데 그러나 거기에도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국세대 지방세가 지금 8대2잖아요. 현 정부 오면서 7대3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궁극적으로 6대4로 하게 했으면은 국회의원에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지자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자치단체장이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매달려 가지고 국정은 어디 가고 없고 외교니 큰 실물 경제니 북한 문제 같은 건 없고 지역구에 달라들 하는 이것도 참 문제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교수님 열이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열 받으셨습니다. 엄청 열을 토하셨는데 저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내가 너무 혼나는 것 같아. 내가 쫄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더 기자들이 잘해가지고 이게 또 그런 공약이라든가 인물 대결 정책 검증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좀 필요한 거 21대 총선에 좀 필요한 게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필요한 거는 뭐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 그다음에
시대를 좀 읽는 뭐 정치인들도 시대를 읽고 지도자도 시대를 읽어야 되지만 유권자들도 정말 자기들이 제한된 어떤 지식 정보 뭐 이런 범위 안에서 시대를 읽는 그런 좀 표심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정신 나간 정치권, 정말 비효율적인 정치, 뭐 이런 정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는 선택지인데 그 선택지가 똑같아요. 뭐 1번, 2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번과 1-1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져야 되는 어떤 유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분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시간 이제 후딱 가붙는데 50분 넘어 붙습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사실 오늘은 요 시간 이후에 또 2부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사실 방송이 또 나갑니다만 각 후보들하고 정당들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라든가 또 이제 재산 등록 상황에 대해서 저희 우리 정치팀 기자들이 되게 꼼꼼하게 좀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물론 사실 조금 늦게 시간 거 치고는 그래도 좀 압축해가지고 옷으로 막 좀 알찬 정보들을 또 교수님께서 두 분이 좀 전달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분 교수님 보내드리고 또 이제 우리 정치팀 기자들하고 또 잠깐 얘기를 더 나눠볼 텐데 교수님들은 다음 주에도 13일이죠. 그 월요일에 모시고 마지막 최종 점검, 서머리 딱 해보고, 그리고 우리 투표장 가기 전에 이제 머릿속에 뭘 좀 챙겨서 가야 될 낀가 하는 거를 두 분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월요일은 늦지 않게 딱 맞춰서 수업 좀 조정해가지고. 야들아 수업 조정할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래 하시고, 그리고 15일 날은 각오를 좀 하고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짜장면 사준다면서. 짜장하고 치킨 사드릴게요. 그럼 일단 요 두 분 교수님 오늘 보내드리고, 자, 2부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채널 고정! 가지 마세요, 예?